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감이 완화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전선, 그린벨트, 건설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다음 달 10년 만에 재출시됩니다. 정부는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 15,000가구 가운데 5,000가구가량이 CR 리츠를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침체 우려 완화로 일제히 랠리하자 비트코인도 8% 이상 급등하면서 6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 상승한 가운데 갤럭시와 머니트리, 위지트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종목들이 급등한 가운데 국내 증시로도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도 긍정적 재료로 보여지면서 에코프로머티, 대주전자재료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안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감독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노하우 오늘도 놓치지 말고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강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예. 미국장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줄어들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이면서 경기 악화 우려감도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오늘 예. 국내 시장 영향 받으면서 현재 즐거운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예. 금요일에 빨간불 보니까 좀 굉장히 반가운데요. 이 예.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예, 아직까지는 이제 방향성이 나타나지도 않고 반등의 연속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은 약간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어제는 좀 하락을 좀 한다는 어떤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올랐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오늘은 큰 폭의 매도는 아니지만 매도 우위지만은 일단은 포지션 자체의 어떤 변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대부분 아시아권의 증시는 이제 크게 올랐던 그런 부분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좀 했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강세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 이 반등의 연속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수적인 측면에서 일단 이 나스닥 상황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상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이 어제가 저항이었었죠. 네, 저항이었었는데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주초도 상승을 해준다면은 21선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추세선으로 보면은 충분히 21선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는 혼조세를 보여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들 같은 경우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오늘 상당히 약간 가파른 음봉이 약간 출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시는 휘청거렸지만은 원달러 환율이 매우 안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에 살짝 반등밖에 안 됐죠.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나리오죠. 그래서 이번 충격이 일시적일 확률도 환율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원화 강세가 주어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이제 코스피 지수의 어떤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고점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었죠. 그리고 지지선이었죠. 그리고 이걸 이제 깨고 내려가는 그런 부분인데, 반등은 기술적 반등에서 약간 추가적인 반등이 약간 주어지는 개념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이 갭을 메꾸러 가는, 그러니까 21선에 거의 근접하는 부분까지 또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고 나서 조정다운 조정이 조금 보여줄 여력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틀 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급락이 됐지만은 회복하는 데 부분에서는 2주가 걸릴 수 있고 3주가 걸릴 수가 있는데, 거의 근접하는 부분까지 2층이죠. 까지는 잘하면은 이 갭이 있기 때문에 갭을 메꾸고 다시 한번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조금 더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보통 금요일 종가가 반등하고 보통 하락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초에 하락을 하고 주말 반등, 그다음에 주초에 하락을 하고 주말 반등, 이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올랐으니까 다음 주는 굉장히 좋겠구나. 하지만은 반대의 경우가 또 생겨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은 일단은 열어둬야 되지만은 차트상으로 보면은 5일선의 돌파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좀 더 낮은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또 흐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 상한가 간 종목이 몇 개 나와주는데, 신혼종합개발, 성지건설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그린벨트 수도권 해제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대한 어떤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올라줬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패스를 좀 하고요. 자, 미래반도체가 약간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른 재료로 시스템 반도체, HBM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은 이제 HBM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BM 쪽으로는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부분들, 대장주죠. SK하이닉스 4%, 한미 반도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부분들은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YC 이런 종목이 약간 눈에 띄는 부분이 좀 있죠. 그다음에 테크윙 관련된 종목이 약간 눈에 띄기 때문에 새로운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하나 잠깐 한번 볼까요? 지금 대장주 쪽의 움직임 보면은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하고 낙폭이 굉장히 심했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전체 이 냉난점까지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거의 20만 원 가까이 갔다가 거의 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절반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되겠죠. 한 13만 원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점에서 30% 이상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이 반등이 좀 덜한 종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흐름이 계속해서 순환매로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사조 산업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줬는데 이것은 현재 김 관련된 생산 관련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또 사조그룹에서 또 부동산을 좀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좀 들려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이 올라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조 시푸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조그룹은 전체적으로 이런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조 시푸드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보이고 조정을 보이고 20일, 60일 수렴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약간 올라오기 때문에 이격 수렴이 되면 한 번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론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은 K푸드의 어떤 흐름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고 오늘은 다른 재료 때문에 먼저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들은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급등을 좀 해줬죠. 근데 여기서 새롭게 나와주는 부분들이 원격 진로 이게 이제 AI 쪽하고 이제 결합이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요새 심심치 않게 AI 쪽의 흐름들이 또 이슈가 계속해서 부상이 되고 있는데 AI가 발전이 되면은 가장 그 민감한 쪽이 방산, 그다음에 의료, 돈이 되는 쪽, 그다음에 금융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절대적으로 응용을 좀 하게 된 어떤 흐름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보시면은 인성정보, 유비케어 이런 비트컴퓨터 이거는 전통적인 원격 진료에 좀 해당이 되는데 오늘 올라간 것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 라이프 시멘틱스나 이지케어텍, 그다음에 인피니티 헬스케어 이런 종목이 전혀 그다음에 이제 케어랩스 플랫폼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다음에 해외 진출도 할 수 있는 이쪽에 그다음에 AI하고 결합이 되는 이런 종목군들이 부상을 좀 해주기 때문에 이런 뉴페이스 종목 찍어준 거 잘 관심 있게 좀 지켜줄 한번 관심 있게 좀 그냥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쭉 한번 살펴보면은 LS 에코 에너지 특히 뭐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대주전자 재료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 쪽도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캐즘 현상 또는 전기차 뭐 화재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들이 다 쏟아져 나와주고 있지만은 최근에 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를 좀 지지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인다. 이것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이 이제 올라주고 있죠. 그 중에서 2차 전지 쪽이 뭐 전고체라든가 그다음에 더전제라든가 뭐 이쪽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 이런 특화된 기술은 계속해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전구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전고체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주전자 재료, 그다음에 나노신 소재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포커스도 이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한번 대주전자 재료 또 나노신 소재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대주전자 재료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흐름을 보시면은 쌍바닥을 찍고 강하게 오늘 다시 한번 돌파를 좀 해주고 있죠. 그리고 온바닥까지 급등하기 전에 온바닥까지 와 있기 때문에 어떤 틈새 테마 또 틈새 섹터에서는 계속 발전하는 섹터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 실리콘 음극재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노 신소재도 마찬가지죠. 이제 새로운 도전재 쪽에 해당이 되는데 차트상으로 보면은 거의 약간 안스빈 차트지만은 다시 한번 새롭게 또 떠올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안 좋다고 할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 괜찮습니다. 에코엠 드림 그러니까 이 에코엠 드림도 현재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어놓은 전구체죠. 전구체, 중구체 바로 고하고 구하고 차이점인데 이것도 잘 헷갈리지 않게 보셔야 됩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분명히 좀 존재를 하죠. 새로운 분야의 중요성, 섞는 것 자체도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중요시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기 때문에 새로운 틈새 테마의 2차 전지 쪽에 현재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쭉 한번 더 한번 보면은 진원생명과학이 약간 눈에 좀 띄네요. 다시 말해서 mRNA 쪽 관련된 기술,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쪽 관련된 기술, 뭐 이런 종목군들도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진원생명과학은 이익이 높기 때문에 약간 빼고요.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 나이백이죠. 단백질을 기반으로 하는 약물 전달체 기술은 펩트론이 워낙 유명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약물 전달체 기술로 현재 쌍벽을 이룬 것이 이제 인벤티지 대비 좀 있는데 이 단백질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은 펩트론도 있고 다른 부분인데 이게 이제 나이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조용한 흐름들이 지금요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성장 스토리를 현재 펩트론처럼 현재 기술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기술적 트렌드의 영역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나이백도 우리가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 좀 전에 말씀 주신 진원생명과학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는데 8월 2일에 가져와 주신 후 수익률이 무려 50%가 넘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 자랑하고 계신데요. 이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다양한 시장 전략 세워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LG의 오픈소스 AI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 LG가 오픈소스 AI인 엑사원 3.0을 발표했는데 메타의 라마 3.1, 구글의 젬마 2와 비교해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관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통신 올라왔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하지만 이제는 방어주의 역할뿐만 아니라 실적과 밸류업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높은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 시에도 이 5G 시장이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 시장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지 전문가님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섹터 올라왔거든요. 예. 오늘은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오늘도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먼저 엔비디아 지난 전일에 굉장히 큰 반등의 주요 반도체였죠. 엔비디아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제 엔비디아죠. 그다음에 AI 논란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 자율주행, 그다음에 국내에 새로운 AI 서비스 카카오를 비롯해서 대기업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있다 하는 내용이고 또 외국에서 기술에 비해서 약간 현재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다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통신주를 다시 보자. 통신주에서는 제일 중요한 자율주행 어떤 포커스도 있고 또 하나 부분들은 현재 인공지능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죠. 구독경제로 가기 위한 가장 캐시카우를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으로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주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할 신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리슨 후보의 또 재생에너지 기반을 하고 있는 에너지가 태양광 풍력인데 풍력이 약간 소강 상태 또 쇠되고 있는데 최근에 급등을 좀 해줬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나와줬던 부분이죠. 내년 HBM3 물량 중 85% 이상을 차지할 듯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HBM의 시리즈 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HBM 1, 2, HBM 현재 2, 그다음에 HBM 2E, 그다음에 HBM 3, HBM 3E 이게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사재기 한다는 것이 요겁니다. 요거. 그러죠. 화웨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HBM3E 이게 이제 8단하고 12단이 있는데 SK하이닉스는 8단은 올해 3월부터 공급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12단은 샘플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빠르면은 3분기부터 또 준비를 좀 해서 하반기 굉장히 이제 피크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SK는 이런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은 약간 뒤져지고 있습니다. 8단 그러니까 기존의 뉴스로는 8단은 테스트 통과됐다. 근데 요것이 이제 통과가 안 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뉴스는 이것도 불투명하다. 이것은 조만간 통과될 것 같다. 이렇게 나와주기 때문에 벌써 SK하이닉스와 기술 격차가 6개월이죠. 6개월 정도 뒤진다는 약간 충격적인 어떤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SK가 거의 독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따라잡는다고 봐요. 근데 이 따라잡는 속도가 계속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 이 상태에서 유지한다고 일단 봐야 되는 그런 6개월 정도가 시차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일단은 정석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SK하이닉스가 초미의 핫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따라서 완만하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슈팅이 일어났죠. 근데 조정이 와서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정상인데 한번 큰 충격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론이 많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논란이 많은데 추세로 보면은
이 저항선이 이제 주 추세가 되는 거고 이 바운디 안에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나타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SK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 2분기 영업이익이 20 현재 5조입니다. 5조. 그러죠? 그러면은 내년은 어떻게 되냐? 이게 계속 가파르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내년은 올해 5조라 하면은 54, 20조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계속 HBM이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이 나올수록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영업이익이 30조, 40조도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진행이 된 거죠. 요걸 퍼러 환산할 때는 300조, 400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따라잡는 것도 이 상태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충격이 많지만은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SK하이닉스가 과거에 이제 적자가 났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이 어떤 판매 대금을 미리서 3개월 내지 6개월 미리서 지급을 합니다. 빨리 공장을 지어라. 이런 것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초미의 핫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AI 붐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또 독주 체제가 삼성전자가 따라오지 못하는 계속 독주 체제가 강화되고 영업이익이 증가됐을 때는 내년에 영업이익이 30조, 40조 바라보는 그 사태에 PBR 퍼로 환산하면은 굉장히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물론 두 가지 전제, AI 붐이 계속해서 살아나야 될 것 이런 전제 조건이 있지만은 가능성은 일단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부분에서는 LG에서 첫 오픈 소스 AI를 공개를 좀 했죠. 구글 메타 한판 붙자 하는 건데 엑사원에 해당이 되는 건데 매개 번수는 그 인공지능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메타의 라마, 구글의 젬마 여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학습 토큰도 8조 개, 그렇죠? 라마 15조 개, 나머지 8조 개이기 때문에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엑사온의 성능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그래서 LG가 새로운 어떤 뉴 트렌드로 이제 부상이 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LG하고 실제적으로 연관된 AI 쪽은 직접적으로 LG 그룹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나 뭐 LG 이노텍 이런 종목이 될 수 있겠죠. 또 서비스를 하는 LG U+ 이런 종목이 좀 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연관된 관련된 종목군 중에 AI 종목군 중에 가장 적게 떨어진 종목을 한번 찾아보니까 셀바스 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필기, 영상, 음성 이런 소프트웨어 전문에 좀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우려 쪽에도 이제 강점이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고 또 성용화가 가장 앞서 있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미래서 산바닥을 찍으면서 또 강하게 올라와 주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플러스 AI나 뭐 이런 쪽도 현재 있지만은 셀바스 AI가 약간은 뭐 대장성 어떤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세 번째 부분들은 현재 통신주를 다시 보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실적 밸류업, 신사업 이런 부분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AI 서비스가 확대되면 통신 이제 그 대부분 이제 통신 회사 최근에 이제 광고를 보면은 인공지능 AI 서비스, 노인 돌보미 이런 것 쪽에 거의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죠. 예, 통신 구독 서비스 뭐 이런 쪽에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 만약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누가 서비스를 합니까? 통신을 누가 제공하죠? 통신사가 제공을 하는 거죠. 드론도 마찬가지. UAM이 했을 때 누가 이 인프라 통신을 제공하죠? 통신사 주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결국은 현재 KT나 이런 쪽도 데이터 센터, AI 컨택 센터, 인공지능 콜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5G가 이게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 된 관련된 종목군들은 통신 반도체, 새로운 통신 반도체를 만든 업체가 자람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통신 반도체 플러스 현재 스폰칩 제품을 만든 자람 테크놀로지. 한번 시세가 크게 났지만은 장기적으로 납품이 돼야 되는 당장은 실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쭉 밀렸습니다. 근데 바닥을 다지고 올라와 주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이 약간 뛰어난 종목이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섹터로 봐야 될 부분들은 자, 풍력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면은 풍력 경쟁 입찰 1년에 최고 2번 공고를 한다. 2026년까지 7, 8기가와트가 풀린다. 원자력 몇 개의 지수 물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고정식, 부유식, 뭐 공중 주도형 합계 해가지고 뭐 종류별로 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지금 발주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왜 이걸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냐면은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죠. 풍력, 태양광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탈락됐다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있는 원전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약간은 뭐 이파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풍력하고 태양광 부분들은 바이든 후보를 현재 계승을 한 해리슨 후보의 어떤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또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해리슨 후보의 가 어떻게 보면 여론이 거의 박빙으로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또 시세가 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여론이 확 뒤집어지거나 지지율이라든가 격차가 대세가 굳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급적으로도 많이 개선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주요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골라주신 이슈들이 다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어서 어떤 테마를 골라주실까 궁금한데 어떤 테마 골라주셨을까요? 네, 전혀 한 번도 언급을 안 한 풍력,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풍력은 한 번도 그 언급을 좀 안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태양광과 함께 신재생의 핵심으로 좀 떠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력 부분들은 최근에는 신재생 공급 무모화 제도를 약간 개편을 했습니다. 일몰제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거의 이제 약간 겁박하다시피 몰아붙이는데 그게 아니라 경매 제도로 약간 전환이 됐습니다. 무리한 추진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이거에 뭐 이 신재생 에너지를 또 경쟁력을 좀 저하시킨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연도별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할당제를 이제 추진해서 경매로 해서 시장의 물량을 이제 푸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이제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2023년도 풍력 경쟁 입찰 공고가 떴습니다. 어제. 그다음에 9월 설명회가 있고 10월부터 입찰을 추진을 한다 하는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풍력에 대한 모멘텀 국내에서도 벌써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약간 조짐들은 괜찮습니다. 풍력 발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일단 육상 풍력이 있고 해상 풍력이 있습니다. 해상 풍력 중에서 이제 근거리에는 고정식, 그러니까 바다가 멀지 않는 곳, 그다음에 바다가 먼 곳에서는 떠야겠죠. 부유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육상 풍력에서는 문제가 많죠. 약간 풍력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굉장히 소음도 있습니다. 저주파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반대를 하죠. 그래서 해상으로 거의 많이 물려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고정적으로 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육상 풍력, 그다음에
풍력 발전기 이걸 보려면은 대관령 쪽으로 많이 가죠. 평창 쪽으로 가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장 쪽에 많이 있죠. 자, 이런 이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는 해상 풍력으로 거의 고정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가 아닌 먼 거리에서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대륙붕이 아닌 심해에서도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와주고 있는데 해상 풍력 발전기 종류를 보면은 일단은 하부 구조물이 뭐 모노파일, 트라이포트, 자켓 이런 것은 고정식입니다. 땅에 고정해서 근해 바닷물 깊이가 현재 높지 않는. 근데 깊은 곳에서는 반잠수식, 원통식 이렇게 부유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부 구조물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은 조선업에서 잘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타워 만든 것도 뭐 볼대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뭐 무슨 기술이냐 하지만은 이것도 고난도 기술이 합니다. 타워, 그다음에 넛셀, 그다음에 날개를 이제 블레이드 연결하는 어떤 부속 사업 이런 쪽에 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해당하는 또 기술력을 가진 업체 이거는 뭐 날개 하나가 뭐 이렇게 막 100m짜리도 있습니다. 50m, 100m. 조그만 것은 뭐 10m도 되지만은 큰 것일수록 용량이 세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해상 풍력 발전 굉장히 많죠. 현재 그런 부분이 특히 이제 이 남해안 쪽으로 많이 포진이 돼 있고요. 또 동해안 쪽도 포진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국내 해상 풍력의 시장이 앞으로 점점 약간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서서히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 글로벌 쪽에서 보면은 해상 풍력 당지는 북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 동부 서부 연안 이쪽에 그다음에 현재 대만, 일본, 한국 그다음에 베트남 이쪽에서 호주도 하고 있고요. 특히 북유럽하고 미국에 포커스를 맞춘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도 최근에는 가파르게 31% 성장 그리고 가파른 성장 뒤에는 그래도 12%의 성장력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해상 풍력이 핫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전력망이 있고 또 해리슨이 되느냐 또 트럼프가 되느냐 그에 따라서 약간 운명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전히 가능성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풍력이었습니다. 미 대선 향방과 함께 해리스 후보의 훈풍을 타고 올 수 있으니까요. 이쪽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테마로 구체적 전략 세워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자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전문가님께 테마 속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오늘은 이 테마 속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특징주는 이제 CS 윈드하고 CS 베어링이나 종목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유니슨이나 뭐 태웅 뭐 이런 종목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밸류에이션이 좀 있는 그런 또 경쟁력이 있는 걸 고르다 보니까 CS 그룹주로 골랐습니다. 먼저 CS 윈드는 알다시피 기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죠. 타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CS 윈드에서 대부분을 참 차지하고 CS 윈드는 뭐 이 볼대가 뭐 100m, 200m 이렇게 차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대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과연 몇 개 업체가 밖에 없죠.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세계 넘버 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CS 베어링이라는 것은 풍력 발전에 쓰이는 블레이드하고 이 타워를 연결하는 날개하고 너클하고 이런 쪽에 관련된 베어링을 위주로 부속을 만들고 있는 CS 베어링 이런 부분이 약간 대표적이다. 물론 이제 시총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시총이 앞으로 발주가 되면은 가파르게 매출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스토리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CS 윈드와 CS 베어링 골라주셨는데요. 발전 기둥 그리고 베어링 좀 분야가 다르지만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바로 전문가님이 어떤 걸 골라주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 딱 하나 골라주시면 어떤 거 골라주실까요? 예, CS 윈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풍력 타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풍력 타워 사이즈가 이렇게 이만합니다. 이걸 몇 개씩 연결을 해야 되고요. 내부도 이제 구조가 좀 다르죠.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CS 윈도의 성장 동력 스토리는 굉장히 알아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넘버원의 글로벌 기업 CS 윈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CS 윈드였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도 1,300억을 돌파하면서 아무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바로 히든 종목의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저희 지난 방송에서 이 주셨던 예. 진원생명과학에서 예.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주셨거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2일에 주셨는데 수익률이 무려 50%를 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관련해서도 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아니어도 i3 시스템에서도 5%가 넘는 수익률 주셨거든요. 예. 이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진원생명과학은 그 mRNA 원료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것 중에서 DNA 플라스미드 생산 요거에 대해서 진원생명으로 말씀드렸고 그 위에 어떻게 보면 RNA 관련된 올리고핵산 이쪽도 이제 물질이 있지만은 해외의 어떤 고점을 보이면서 기사회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인데 오늘 상승하다가 약간 음봉에 있지만은 2단 상승에서 음봉의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여기서 또 쉬어갔다가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보유의 관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잘하면은 1호 100% 수익률의 1호 종목이 될 수 있다. 저는 감히 말하기 때문에 조정 뒤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것이 났는데 자율주행 쪽, 또 방산 쪽, 여러 가지 쪽 있죠. 코로나 쪽, 현재 열화상 카메라,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고 숨어 있는 것 때문에 한번 올라줄 수밖에 없는데 상승하다 약간 밀렸습니다.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또 고점 대비 또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계셨는데요. 자, i3 같은 경우는 바로 어제 주셨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어제 그리고 최근에 이어서 이렇게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계신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또 자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히든머니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이렇게 높은 수익률 계속 주고 계신데 오늘도 예. 히든머니 정말 궁금합니다. 힌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해상풍력 계속 깔맞춤 가겠습니다. 네. 예. 자, 원래는 히든머니이기 때문에 전혀 이슈하고 상관없는 현재 준비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흐름상으로 보면은 연관된 종목을 준비할 수밖에 없고요. 해상 플랜트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해상 플랜트 안에 하부 구조물도 해상 플랜트가 되잖아요. 요거를 하부 구조물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식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 하부 구조물을 만든 것도 기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하부 구조를 만든 자켓, 모노파일, 부유식 모든 하부 구조물에 대한 완벽한 기술을 다 가지고 좀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어떤 그런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원래 조선을 했죠. 3호 조선 해양을 흡수 합병을 했고 또 여유부지가 있고 대규모 부지도 있고 그다음에 특수선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전함, 전투함 이것도 만드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다목적으로 이 종목이 떠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최근에 대기업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성장 스토리는 상당히 좋죠. 자, 하부 구조물은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배에다 실어놨는데 일단 부피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배후 부지, 여유 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업체는 완벽하게 어떤 50만 평에 달하는 제2의 부지를
이미 확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의 어떤 생산 캐파를 당연히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27년까지 이런 캐파를 완벽하게 준비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는 이미 갖춰지고 있고 성장 캐파를 굉장히 가파르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하부 구조물에 대한 시장 전망 지금 이제 시작이란 거죠. 가파르게 계속해서 이 시장 장악력을 볼 수가 있고 최근 대기업의 또 인수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SX 조선해안의 특수선 사업부를 특히 이제 방산 쪽이죠. 조남 쪽이죠. 요거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방산 쪽하고도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강관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현재 하부 구조물이나 이쪽에 들어가는도 별도로 이걸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주 계약을 거의 완성을 좀 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대기업에서 그걸 인수를 했느냐? SK에서 인수를 좀 했죠. SK는 에너지 기업으로 유명하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상풍력에서 만드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플랜트, 요걸 연결해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그린수소 수준의 시설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되는 수직 계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업체를 인수를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후광 아래 제일 잘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업체 궁금하시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 인수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제 차트로 일단 봐야겠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걸 깨고 내려갔죠. 깨고 내려가서 2단으로 이제 빠졌습니다. 최근까지. 그래서 완벽하게 2단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완벽한 대바닥이다. 그리고 대기업의 후광 효과도 있다. 방산 또는 여러 가지 이슈 이런 것들이 다 퍼진 데 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머니까지 살펴봤는데요. 별의 개수는 종목명을 의미합니다. 종목명은 저희가 방송 후에 공개가 되니까요. 저희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들 모두 만나봤고요. 더 자세한 도움 받고 싶은 분들은 하단의 자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도 2,600대 바로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코스닥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테마머니로 반도체, 인공지능, 통신, 풍력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히든머니는 해상풍력 관련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